오늘 저희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태원 사고 특수본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발장 제출하는 취지에 관해서 고발인이기도 한 고진영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고진영입니다.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현장을 누볐을 때 1029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현장 대응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방 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 총책임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진상규명, 처벌이 이루어져야만이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심 변호사로서 간단하게 고발의 취지를 간단하게 고발의 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공동대표 변호사 최종현 변호사이고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고발을 의뢰를 받고 고발장 및 법리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문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혐의인데 첫 번째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총 4가지의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정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비정형적인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 두 번째, 기존 경찰청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2014년도에 발간된 이 매뉴얼에 따르면 행사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지휘 감독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기했다. 세 번째, 참사 당일 23시 21분경 대통령 제1차 지시사항, 즉 이상민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 실행을 하라는 재난안전법상 행정조치를 유기하고 00시 45분경 현장 방문한 점. 네 번째, 재난안전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고도화, 관계기관 연계 책무를 유기하여 이 사건 참사에서 112 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에 제대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서 상황 판단 및 보고가 지연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4가지가 직무유기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죄 혐의로 저희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쓸 때까지만 해도 좀 숫자가 달랐는데 참담합니다.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 그 이유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전 이태원 헬로윈 기간 인파 전례 및 참사 2주 전, 불과 2주 전에 개최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그 당시에 교통통제 및 이태원로 차량 통행을 통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참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 내부적으로도 연 10만 명, 1일 10만 명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점, 참사 당일 이태원동 일대에 거듭된 압사 관련 112 신고에 비추어 참사 예견 가능성이 구체화되었으며 참사 당일 집회 시위 대응 목적으로 배치된 기동대 경력의 임무가
20시 30분경 모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배치를 통한 재난 예방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실행하지 아니하여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참사 발생 직후 재난 수습에 관한 총괄 조정 책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관한 지휘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과연 참사 당일 사고를 인지한 23시 20분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렸고 소방청에 어떤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경찰에는 어떤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지금 사실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참사 확대, 사망자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이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 요지로만 저희가 지금 배포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고 저희가 접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직권남용은 저희가 현장 지휘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사건 고발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은 추가로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고발 결정하게 된 핵심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예, 이번 고발을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에서 대응의 대원들의 위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에서 결정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정확한 책임을 물었을 때 지금 현재 1029 참사가 정확한 진상규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책임자한테, 총책임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국회 박준호 기자인데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용산소방서장님께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방되셨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소방 공무원으로서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 소방서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때 지휘했던 현장 지휘팀장 두 분이 입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시각을 말씀드리면 현장 대응 단계에서 1029 참사 당시에 현장 대응을 할 때의 지휘관은 그 대응 참사 현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경험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고 지휘관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데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지휘에 현장 대응을 했던 그 부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재단하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 지휘 못합니다. 지금 현재 사태가 받아들여지거나 이 현재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묻는다라고 한다라면 지휘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언제든지 책임 소재가 있었을 때는 최고 단계의 비상 단계를 내릴 겁니다. 왜? 책임을 안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다 가냐? 소방공무원들이 무리한 진압으로써 새로운 피해자가, 순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장 대응의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지휘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해서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정말로 중대한 하자나 잘못한 게 있어서
희생이 커졌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분명히 책임 전가식 꼬리 자르기 수사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심각한 이 지금 입건되고 수사 받는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그런 부분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SKT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 위치가 뛰어지고 나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발자 하시는 입장에서 수사하는 쪽에 제가 뭐 예. 일단 지금 어떤 윗선에 대한 수사 책임 그 현장 실무 지휘자 그 구조에 참여했던 분들 이상으로 뭐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윗선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2주 동안 사실관계가 탐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 무정차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본인이라고 지난 11월 10일인가요? 국회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장 지휘 책임에 관해서는 자기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이 이상민 장관님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으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 국무총리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안 맡으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가장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뭘 하시느냐, 참사 당일 밤부터 그날 다음날 새벽까지 뭘 하셨는지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이런 중요한 뼈대에 관해서 좀 수사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기자회견을 상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이하 공노총 소방부로 통상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고진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공기구 참사에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158명의 희생자를 애도하며 그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196명의 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위로와 쾌유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인 소방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그 소방공무원이 모인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소방청 지부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깊게 느끼며 국민과 354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오늘 공노총 소방노조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이 모인 노동단체로서 1029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소방 조직의 책임을 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치 세력의 동조한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주장은 소방공무원 노동단체로서 참사 현장에서 국민의 수많은 구조 요청에 제때 손잡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의 발로이며 되풀이되는 인재영 참사의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1029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오늘 특수수사본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 조치하였다. 재난을 대처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에 있다. 특히 천재지변이 아닌 예측되고 통제 가능한 인재형 재난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다. 1029 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였으며 또 해마다 반복적으로 정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은 그 안전관리가 무너졌다. 이는 명백히 1029 참사는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1년 1월 사업주와 경영자 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최고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반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 국가안전관리의 목적과 사회적 흐름을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취지를 생각한다면 1029 참사의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고 사전 안전조치 실태 한정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경찰특별수사본부는 1029 참사 현장에서 대응한 경찰 및 소방 지휘권자에 대한 입건 및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 재난 현장 지휘에 대한 고도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예방의 실패가 1029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지라도 재난 대응의 최후의 부분은 현장 대응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 예측할 수 없는 장소로 현장을 지휘하는 자에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돋보기를 들여대고 원죄터리식 수사로 지휘 과정을 하나하나 문제 삼고자 한다면 더 이상 재난 현장에서 전문적 지휘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로 인한 재난 현장 지휘의 붕괴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수사에 반영 고려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경제, 경찰 특수사본부가 수사 대상으로 입건 및 압수수색을 하는 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자로서 근본적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배제된 측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국민과 희생자의 가족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한 길이며 재발 방지의 첫걸음임을 주장하며 국회는 초당적인 진상규명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과 안전 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국민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조직의 소방조직을 국가직화한다는 큰 변화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본 취지와 목적은 사라지고 각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셈법만이 남아 대한민국 최고 현장 대응 기관인 소방조직을 이도 저도 아닌 불구의 대응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 1029 참사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무엇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했으며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현 소방조직의 형태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다시 1029 참사를 맞이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제 세월호 참사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선택한 소방 국가직 전환을 그 온전한 목적에 맞도록 조직 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의 대응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놓고자 한다면 그 권한 또한 명확히 함도 분명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1029 참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무엇이고 소방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자 행동하고 투쟁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임을 주장하며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종이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4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